글쎄요, 오늘 뭐 중앙 일간지 큰손 부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정혜면서 이 내용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목포에서 누군가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일간지에서 손혜원 의원이 2017년부터 이 목포에 문제된 그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네. 이 부부하고 자주 다니는 걸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혜원이 목포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 정 씨 부부가 같이 안내를 해준 격, 소개를 해준 격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은 현재 목포 청소년 관련 사단법인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손혜원 의원하고 문화거리의 건물을 많이 보러 다녔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 부부가 목포 문화거리 내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손혜원 의원 그 SNS에 손혜원이 직접 이런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목포 문화거리 내에 나 말고 큰 손이 따로 있다. 이런 글을 썼다가 또 바로 삭제하긴 했었는데 예.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 가족들이 산 부동산만 하더라도 지금 건물이 13채라고 하고요. 토지만 4곳을 소유했는데 뭐 남편, 아들, 언니, 남동생 뭐 그런 명의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언론인들이 왜 여기에 이 시점에 많은 부동산을 매입을 했었는지 예. 궁금해서 지금 연락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부라고 하는데 손 의원이 지금은 삭제가 돼 있지만 당시에도 큰 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뭔가 그러니까 본인이 목포에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은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혜원 의원을 목포 쪽에 그 공간 재개발하는데 네. 지정되는데 그 처음에 안내를 해준 사람이 그 정씨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정씨 부부가 그 목포 지역도 알려주고 그래서 손혜원 의원도 SNS에 그런 거 썼잖아요. 정씨 부부한테 물어보면 잘 알 거다. 그 썼다가 이제 지웠는데 그 목포 그쪽 지원된 데에 한 뭐 건물 5채하고 합의 한 10채 정도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손혜원 의원이 이제 좀 국민들이 많이 비난을 받는 게 그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602필지가 있는데 그중 18%인 112필지가 외지인 소유거든요. 네, 근데 이제 112필지가 외지인 소유인데 그 중에 37필지가 그 2018년 8월에 역사문화 공간 지정된 그 전후로 거래가 또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은 좀 논란이 빚어졌는데 그 정 씨라는 그 부부가 예. 그쪽에서 청소년 뭐 문화 활동을 하면서 뭐 땅이나 토지를 많이 샀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이 손혜원 의원 사건을 우리가 투기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예. 투기라는 말을 투자나 투기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경영학하고 경제학에서도 투자 투기가 별로 없어요. 저도 오늘 여기 오려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예. 투기하고 투자하고 잘 구별이 안 돼요. 뭐 단타 매매하고 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고 뭐 이익을 많이 나고 이거 투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투자냐 투기냐 사건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그 상임위 활동이나 그 교문위 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 이거를 사익을 위해서 개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느냐. 예. 예, 그리고 이해상충의 원리 있잖아요. 공인이면서 저 취업 부탁하거나 낮은 칠기를 팔거나 뭐 이해상충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예. 윤리를 정치인의 윤리로서 그 윤리를 지켰느냐. 그게 저는 가장 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정치인의 윤리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실정법을 정말 위반했느냐. 네. 그 두 개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투자냐 투기냐는 저는 조금 그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공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땅을 사느냐는 문제는 뭐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손혜원 의원은 박물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정씨 부부라는 사람도 뭔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한 거냐?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특이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거기다가 뭐하러 사겠습니까? 네. 한번 봐보세요. 저 거리에 2022년까지 711억 원의 도시 재산 관련된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네. 저기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목포라는 작은 도시의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7억 원도 아니고요. 700억 원이 투입된다고 얘기하면 그 소리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저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바보가 아니면 다 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기만 사면은
2배, 3배 뛴다고 판단한 거죠.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정보를 알고 있고 돈도 좀 있고 거기다 또 도와주는 사람도 옆에 있다 보니까 네. 너도 안 나도 그럼 열 몇채요? 열 몇채를 살 정도가 되는 것이고 손해는 어느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아무리 물론 문화를 보호하려고 하나 운동치면 저는 그런 순수한 의지도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게 나름대로 피 꽂혔겠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투자 투기의 문제도 물론 따져볼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원은 공직자로서 우리 헌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등과 관련해서 공적인 활동을 사적인 이익으로 돌릴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도요.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인 더더욱이나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세라고 하는 의원께서 그걸 네. 모르고 공적으로 활동했던 것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편취했다고 얘기하면은 그 대목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률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지금 네, 검찰이 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정말로 우리는 꼼꼼하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2011년에 하나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때 산자부 장관으로 내정된 분이 계셨거든요. 예, 차관하고 장관 내정되는데 그분이 결국은 낙마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창신동에 그 쪽방을 부인이 그 샀거든요. 네. 그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장관하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사는 그 땅을 재개발 앞두고 그 입주권 노리고 그걸 사냐?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낙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도 뭐 법에 위반되느냐 이것도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되지만은 공직자의 윤리가 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요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대목이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손정현 변호사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 주변인까지도 조사가 가능합니까? 근데 검찰이 어떤 범죄 혐의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난감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일각에선 지금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제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건의기법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부패방지법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투기냐고 단정할 만한 사유들은 아직 근거가 좀 불명확하고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익이 실현될 가능성과 개연성은 있어 보이지만 또 사익이 실현된 단정적인 어떤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익이 실현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익이 모두 다 지금 손혜원 의원이 가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인간관계도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이해충돌 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윤리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증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 범죄 성립 여부를 좀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싼 압력의 의혹인데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이 해명을 한다고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체부나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재작년 7월에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 예. 취임을 한 이후에 이 구성원들에게 나전 7기를 비롯해서 현대공예 미술품을 구입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반대를 하죠. 국립중앙박물관은 현대미술품을 구입하는 데가 아니다. 그걸 구입하게 되면 다른 박물관들과 유적 수입 범위가 겹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네. 당시의 내부 분위기 자체도 구매하는 작품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그 박물관장의 주문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중에 특히 A씨는 학예회의 최고위직으로 학예연구실장입니다. 이 A씨가 강하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국립박물관이 2인자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이 A씨가 반대한 이후에 2018년 10월에 지방박물관장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네. 좌천성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이에 대해서 국립중앙박물관 오늘 입장문을 내긴 냈습니다. 원래 계획돼 있던 순환보직 인사 일환이다. 마침 경주박물관 특성화 브랜드 사업인 신라문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함이었지 좌천성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성현 변호사님, 이 학예연구실장이라는 자리가 지방의 박물관장으로 정기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자, 우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알기가 쉽지가 네. 않거든요. 정기 인사가 언제 결정이 됐고 그 기존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그 자료 보면 금방 넣으면 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특정 그 제품을 뭐 낮은 칠기라고 하는 특정 제품을 언급을 하면서 국립박물관에서 사달라. 만약에 사게 되면은 그 산 칠기 제품을 만든 작가는 몸값이 뛰겠죠.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작품이 값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 논리예요. 이거를 손혜원 의원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특정 제품, 특정인
또 특정 과제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밖에서 보면은 손혜원 의원께서 우리 민속공예 또 나전칠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문화운동의 천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본인이 나전칠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본인이 또 그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쪽에 만약에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대가가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얘기하면은 국회 활동의 대가가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목은 손혜원 의원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 대목에서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지. 대한민국 문화 전체 대표지. 나전치기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목포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이 목표가 아깝다고 얘기하면 그걸 법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 그 지역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송가 사람들 또 앞서 뭐 정식 부부 그 사람들이 대규모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시 재생에 혜택을 누린다고 얘기하면은 그 역할을 국회의원이 했다?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가요. 학예직 인사를 손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 이거는 박물관의 표현입니다. 추천을 했는데 임용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해명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어쨌거나 손 의원이 한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일을 잘한다. 예. 그쪽에 뭐 일본 뭐 동경 예대를 나왔는데 아주 전문가다 하고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추천을 했대요. 예. 근데 그분이 그 민속박물관에 근무를 하는데 그 나전칠기 쪽 뭐 복원을 하다가 또 잘못했대요. 잘못해서 거기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복원하는 쪽에서 또 다른 부서로 또 발령이 났대요. 그래서 네. 그 복원하는 쪽에 손을 떼고 있는데 그 손혜원 의원이 계속 정기 인사 교류 시에 해당자를 좀 그 국립박물관으로 좀 옮겨줘라 이렇게 계속 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만약 했다면은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정 개인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박물관에서는 추천을 했다라는 표현을 오늘 쓰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글쎄요. 보훈처장을 만나가지고 아버지 국가유공자 문제를 상의했다. 네, 손혜원 의원의 그 부친이 고 손용우 선생인데 그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여러 번 이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네. 떨어진 이유는 과거에 그 강복 후에 조선 공산당 활동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력이 과거의 기준에 비춰봐서는 유공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인데 지금 이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보훈처의 해명은 뭐냐면 기준이 바뀌었다. 용역 업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과거에 이런 사회 활동을 하더라도 북한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독립유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적을 검토해서 포상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손 의원께서 이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보훈처에 찾아가서 피우진 처장을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일반 독립유공자 신청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여라도 부적절한 어떤 청탁성 발언이라든가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압력이 있었는지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손혜원 의원 관계자는 그 당시 분위기가 자리에 다른 사람도 있었고 압력을 행사할 만한 자리나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박사님, 글쎄요. 그냥 자기 아버지 얘기고 그 전에도 뭐 신청한 경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 대목은 좀 이해가 돼요. 예. 지금 이 손용우 선생은 사실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회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공자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해방운동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지만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이것이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데 예. 자격을 만들었다든지 서류를 임의로 바꿨다든지 또는 피우진 처장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엉뚱한 말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활동을 넓히는 것이고 그것이 규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은 예. 피우진 처장의 얘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서 됐다고 얘기하면 저는 저 대목은 굳이 탓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뭐 더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의혹을 그렇습니다. 제기하려면.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만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손 의원 측 또 동향도 한번 볼게요. 오늘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반전의 B카드가 공개된다. 곧. 그리고 내일 목포 가서 기자간담회를 한단 말이에요. 네. 뭔가 지금 반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자기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뭐 네. 금태섭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한테 좀 비판했던 사람을 사과하라 계속 네. 의외로 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전에 뭐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냥 지금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목포 주민들의 저도 목포 사람들 좀 만나보니까 약간 좀 반반이더라고요. 반반. 예. 그 동네가 저도 작년에 목포 그 동네를 가봤거든요. 네. 차 하나 빠져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쇠락한 도시예요. 아. 예. 그 구도심에 뭐 아주 그 형편없더라고요. 그런데 거래도 안 되고 한데 그 손혜원 의원이나 뭐 와가지고 조금 동네가 좀 북적거리는 것 같다. 이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기 보고도 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너무 형편없어서 안 샀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외지인들이 저렇게 몰려와가지고 그 투기판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권력 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기존에 세탁소 하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벌써 쫓겨났잖아요. 임대료 오르고. 그래서 그런 비판의 여론이 많은데 손혜원 의원은 내일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네. 그동안에 옛날에 목포의 지역 신문에서도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손혜원 의원이 그 정성장인가 청성장인가 게스트하우스 한 것도 조금씩 보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 목포에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여론, 예. 이거를 갖고서 오히려 맞불을 놓으려는 그런 전략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구체적인 팩트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팩트는 뭐 더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더 까봐. 나 예. 자신 있어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노리는 거는 이제 자신에 대한 투기나 도덕성 시비에 대한 초점을 좀 흐리고 예.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친문 지지자들을 자기 쪽으로 좀 끌어당기고 예. 그 지금 그 후원금이 6,800만 원이 왔다잖아요. 그리고 또 세게 이렇게 나가는 거는 더 이상 나한테 시비 걸면 나 바로 소송해서 맞대응할 거야. 뭐 이런 경고성 강경하게. 의미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이낙연 총리가 발언이 조금 눈길을 갔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어요.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좀 더 겸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네. 그거는 지금 여권 쪽에서 이낙연 총리가 왜 대선 주자 1위로 등극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국민들의 마음과 이낙연 총리의 지적이 딱 만난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예.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눈이 뛰어나야 돼요. 내가 잘났다. 나를 따라라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왜 저럴까? 그러면 국민들 따라가야 되죠.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당연한 것이죠. 이낙연 총리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 그 워딩에서 보면은 방금 지금 화면에 있는 나경원 의원을 향한 저 발언은 전 적절치 않죠. 지금 이 문제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뒷전으로 물러나라고요? 그거는 상식이 아닌 거죠, 상식이. 예. 논리의 문제 아니라 상식이 아닌 거예요. 앞장서서 밝혀야 되는 것이죠. 밝히고 아니면 아니고서 끝을 내릴 것이지 뒤로 물러나버리라고 하면은 누가 났습니까, 그러면? 제1야당 원내대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목포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이 문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네.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조치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들어갔기 때문에 네. 관련된 내용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초기니까 물론 반전의 카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반전의 카드가 뭔지 지켜보겠으나 일단 이낙연 총리의 지적은 상당히 원론적이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네. 메시지가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정처회에서 모두 발언 준비해온 발언을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네. 읽은 거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박선배 변호사 금태섭 의원은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금태섭 의원하고도 좀 설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 민주당 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비판적으로 나오신 분 같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이. 그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보도를 보면 나전 7기 작품의 경우에는 판권이 문제가 되니까 손 의원이 기획이나 디자인을 해서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내 작품인 걸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라는 발언을 했다? 그럼 이게 사실 이익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공직지 윤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손 의원이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 또 목포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그 부동산을 구입했으면 그게 이익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까지 같은 당에 계셨던 분인데 예민한 부분 발언하면서 왜 나한테 확인 안 했냐. 가짜뉴스 보고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데 가짜 뉴스다. 판권 문제 된 적 없다. 그건 온전히 내 소유인데 뭐가 문제냐면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란 발언했다는 거 도저히 참기 어렵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구입하라고 했던 말을 했던 사실 자체가 없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알아보고 내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사과를 요구까지 했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 발언은 공직자윤리법에 이익충돌 방지 의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 부정한 특권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예. 손혜원 의원 측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목포 투기 의혹까지도 점차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한마디 나온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물관이 내놓은 해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내일 2시에 기자간담회를 할 테니까 저희 시간대는 아마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 얘기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징계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 서영교 의원의 이 일이 그냥 넘어갈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또 인식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으로 보면은 예. 손혜원 의원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지금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헌법, 국회법을 위반한 거죠. 우리나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인데 상권 분립을 위반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은 워낙 이게 휘발성이 크죠. 목포라는 지역 도시에 자극적이긴 또 우리나라 하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또 손혜원 의원이 초선이지만 또 대통령 영부인하고 또 관계도 있으니까 예. 휘발성이 또 크거든요. 하지만은 박지원 의원 말이 맞아요. 손혜원 의원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서영교 재판 사건이 축소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는 대목이에요. 그 서영교 의원의 그 지역에서 선거 도와주던 사람의 자식이 바바리맨이었다는 건데 그 바바리맨이었다는 거를 법 조항을 판사한테 그 임종원 그 차장한테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목 좀 바꿔가지고 좀 경감 좀 해줘라. 부탁했다는 건데 그때 그 당시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잖아요. 네. 법제사법위원이 법원 행정처한테 부탁해서 판사한테 가서 당당 판사의 그 법원장이 판사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못 막아줘서 미안하다. 네. 그런 얘기했다고. 그리고 이거는 언론 보도로 나온 게 아니고 그 검찰 수사로서 조서로서 나온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은 간단한 게 아니고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 나온 게 전병현 의원 또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저거는 훨씬 더 중요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와 현실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이게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거의 작동 원리가 그대로 국회로 옮겨와가지고 작동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관들을 공관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관련된 재판에 개입을 해가지고 판결을 청와대 입맛에 맞춰주고 그 맞춰주는 대가로 상고법원을 출연한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죠. 서영교 의원은 그때 안 만났다고 지금 뒤에 또 얘기를 하고 안 만났다고 좀 말을 바꾸고 있는데 당초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파견된 판사를 의원 사무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뭐 벌금형으로 낮춰달라. 그런데 이 내용을 본인 증언이 아니라 당시 판사가 이 내용을 임종원 차장한테 이메일로 보내요. 그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거짓말 쓰지는 않을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지적했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대목이죠. 그때는 대법원장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사법농단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 심판에 횃불을 들었던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 몰랐으면 있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간사직 사태, 원내수 부대표 사태, 윤리특위 사태 이 정도?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것들 국민들이 이 정부도 결국은 사법농단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심 전심이구나. 똑같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번에 서영교 의원도 잘못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이 날짜의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만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